마스크 벗어요. 안 쓸 거야. 얼굴이 너무 잘생기게 나오면 안 되는데. 뭐세요?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GR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사실 이 영상은 지금 두 번째 다시 찍고 있어요. 네, 이전에 했던 게 날라가서 네. 오늘 찍을 영상이 어떤 거죠? 오늘 찍은 영상 이제 신년 기념해서 신년 네. 인사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연도에는 뭐 화물 업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래서 행정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면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 간단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네.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블로그에 썼었는데 저도 같이 썼어요. 반응이 굉장히 또 괜찮아가지고 네. 영상화하면 좋겠다 네. 싶어서 일단 남겨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최근 영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워킹카를 찾아서 시리즈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땠어요? 촬영하는 동안 추웠어요. 추웠어요? 네. 그거밖에 없나요? 업체라던가 뭐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드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람들도 이제 25톤이나 뭐 특수 직종이라고 아마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드칩 시장 상황 자체가 뭐 장거리를 많이 운행을 하고 차숙을 필수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전라도권 안에서 뭐 장거리 해봤자 이제 한 300km 정도 이 정도 운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메리트가 있는 일자리가 아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했었던 업체들도 있는데 그 업체들은 지금 티오가 가득 다 차버린 관계로 네. 또 새로 소개를 받았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전라도권에서 화주로 보면 1위하는 전라도 1위하는 업체고, 다른 좀 우드칩 회사랑은 좀 다르게 단거리 위주. 근데 매출은 또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유류비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드는, 또 티오도 하필 또 한 대밖에는 없는, 뭐 더 추가적으로 늘릴 수도 있는데 그건 추후에. 이건 제가 원창석 대표님이랑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영상에 나오고 있으니까 또 첫 번째 올라간 영상인데 또 반응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을 해보면 저희가 지금 대본들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제가 종이를 좀 봐가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총 주제는 5개예요. 네. 5개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 네. 제가 좀 나름 또 저희 이 팀장이 또 전문가 아닙니까? 좀 물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021년 네. 또 변화 첫 번째죠. 화물차 안전운임제. 그러니까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했었었는데 네. 그 해당 안전운임제 그 금액은 운임료 같은 경우에는 1월 11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1월 11일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12일부터 새로운 요금이 적용이 됩니다. 가장 크게 좀 보면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1km당 평균 2,033원에서 2,077원. 네. 그리고 시멘트는 1km당 평균 899원에서 957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상승폭이 있긴 있지만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일단은 그 안전운임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화물차 운임료가 너무 속된 말로 개판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들어오는 첫 번째 그 발걸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실하게 운행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 시범 운행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 3년 동안 이제 시범 운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막상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게,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은 뭐 컨테이너랑 시멘트 이 두 가지만 하고 있지만 여기에 좀 그래도 상세적으로 내용을 나눠놨어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부산에서 서울은 얼마고, 부산에서 안산은 얼마고, 부산에서 평택은 얼마고, 이렇게 기본적인 요금제를 토대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간 운행하는 사람과 야간 운행하는 사람의 요금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이제 위험물을 운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갖고 또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것들에 따라 갖고 쭉쭉쭉 달라지는데, 네. 사실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 갖고 숙지를 하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사실 이 화물업계를 딱 살펴봤을 때 컨테이너랑 시멘트가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제 윙바디 혹은 이제 카고,
이렇게 지금 운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못해도 한 5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이제 2개 하는데 3년 걸렸으니까 앞으로 한 10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것도 시범 운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극히 일부를 네. 적용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좀 더 빨리 좀 필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화물차에서 대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높은 비율이 카고랑 윙바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통상 다니는 이 차량들에 대해서도 운임제가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좀 걸리긴 해요. 화주 입장들도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또 물건들마다 톤수마다 아니면 거리마다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렇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건 좀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법이라는 게 네. 차근차근 적용이 되다 보니까 먼저 어떤 뭐 행정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딱 나오면은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일단 대기업이 가장 먼저 적용을 받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혹은 이제 5인 미만의 소기업까지 적용되는 데는 솔직히 아직도 적용이 안 된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송료를 받을 때도 네. 큰 기업들은 우선순위로 먼저 적용이 되겠지만 이제 좀 작은 기업이나 물건이 좀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적용시키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저거 어쨌든 간에 대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물건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쵸.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다른 법에 비해서. 국민청원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 화제를 만들어야 돼 이거를. 이 부분은 저기 그 운송원 멘토 박병철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뭐 안 될 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원래 이게 행정 규칙이라는 게 예.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1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 10명의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이나 안전에 대한 요소들도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되지만 결국에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좀 더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최대한 빨리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트럭, 네. 버스 유로 6D의 시대. 네. 6D 들어왔습니까? 솔직히 네. 저는 이 자료를 이 유로 6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뒤쪽에 어떤 영어가 붙는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처음 그렇죠. 알게 됐어요. 저도 이제 좀 알아보면서 네. 처음 알게 되었던 사실인데 네. 유로하고 다음에 붙는 숫자는 굉장히 큰 변화를 의미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세부상 그리고 계산들이 나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 6가 출범이 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네 번째가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버전이죠, 버전. 그죠, 버전 업데이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6D로 됐는데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D로 바뀐 거는 유로 6C가 나온 지 4년 만에 시행된 지 4년 만에 바뀐 거고요. 네. 어쨌든 이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 건데 네. 일단 검사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오호. 그러니까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차를 대펴 놓는다 해야 되나? 예열. 예, 예열하고 좀 운행을 하고 측정을 했던 반면에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콜드 스타트라 그래서 엔진이 예열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는 처음에 바로 시동을 걸고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게 차를 진짜 오랫동안 세워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니까 차가 쓰고 나서 그 불순물들이 시동을 걸 때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걸리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엔진 출력, 그러니까 전체 출력의 20%였던 이 측정 기준치를 네. 10%로 또 절반 가까이 감소를 시켰어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그렇죠. 수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환경 규제야. 네. 당연히 검사는 양반들의 몫인 거고 이 차주분들이 보셨을 때 영향을 받을 때 그렇죠. 영향을 받는 점. 일단 첫 번째로 차량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차량이 아무래도 그 환경 규제에 맞춰서 다시 또 재생산이 되다 보면 연구비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또 장착이 되겠죠. 무언가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규제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그럼요. 건데 지금 당장 이제 이렇게 규제를 바꾸고 하다 보면은 제조사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뭐 추가적인 저감 배출가스 저감 장치나 혹은 이제 기타 뭐 엔진의 출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초반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콜드 스타트 이 부분을 좀 배출가스를 좀 어떻게라도 줄이기 위해서 거기다 장치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스란히 이제 그 장치가 원가로는 한 뭐 20만 원, 30만 원 한다 하더라도 이게 출고돼서 나오는 가격 자체는 이제
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분명히 그것 때문에 이제 소모되는 비용도 있을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비용들 전체가 이제 현재부터 화물차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제가 찾아본 결과값으로는 네. 차값이 이 버전이 바뀔 때마다 유로에 대한 버전이 바뀔 때마다 200에서 3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 유지를 하고 뭘 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제조사에서도 당연히 그만큼 돈을 쓰겠지만 그렇죠. 이걸 왜 소비자가 그만큼 많은 돈을 계속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차량 가격을 보면 어차피 뭐 1억이 넘어가고 2억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 2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해마다 거듭되면 그만큼 많은 돈이 체감이 될 겁니다.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 이제 피해보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차를 구매하시는 차주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부담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측정 기준을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적재 중량에서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네. 검사를 했었는데 네. 이후에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랜덤하게 랜덤하게. 적재를 하고 그러니까는 보통 강화가 된 게 아니죠 이 정도면.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있어 모두 다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쪽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럼 이 차량 지금 현재까지 나온 차량은 네. 언제까지 구매를 할 수 있는가? 를 보게 되면 제가 그것도 알아봤었는데 유로 6C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년 현재 올해 12월 31일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작이죠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재고분이 쌓여 있을 거고 이거를 또 방출을 해야 되는 게 또 제조사들이기 때문에 그쵸. 이 판매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그러니까 아직 뭐 어떻게 보면 또 한참 남았는데 또 일하다 보면 또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유예 기간을 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유로 6D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 풀면 네.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올 것이 왔어요. 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은 이제 화물차 최대 속도는 네. 90km/h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는 차를 많이 못 봤어요. 물론 많이들 지키시는데 저희가 그 촬영을 최근에 이제 워킹카를 찾아서 하고 돌아오는 길이 1월 언제였죠? 1월 7일인가요? 1월 초 눈이 많이 오던 예, 눈이 최근에 이제 폭설이 왔던 그때였는데 네. 제 차를 타고 이제 익산에서 돌아오는 네. 익산이었나요? 예, 어쨌든 돌아오는 길에 출발할 때였을 거예요. 돌아올 땐 눈이 너무 많이 와. 아니가 돌아올 때 그 눈길에서 제 차가 사륜구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60에서 한 7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서 쌩하고 지나가는 게 화물차가 대략 한 90이 좀 넘지 않았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진짜 솔직히 고속도로를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네. 이 화물차가 제한 장치가 90km/h로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사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만 이제 제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근데 내리막길이나 이제 이런 곳에서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제 화물차가 승용차보다 더 빠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도 조사했던 게 네. 최근 3년간 이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화물차가 3만 대가 넘어간답니다. 이게 지금은 트럭이 몇 대죠? 이게 적어 보이지만 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죠. 지금 영업용 트럭으로 등록된 게 대략적으로 한 42만 대, 43만 대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8% 근 가까이. 10% 가까이 진짜. 그렇죠. 네. 그런 차량들이 지금 그 미터기를 해제하고 다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모든 사고들이 이 트럭 차주분들의 잘못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뭐 환경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도로 사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승용 차량 네.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무거운 짐을 싣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승용차 입장에서는 흉기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섭죠. 그렇죠. 네. 무섭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안전 부분은 강화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하면 1차 적발 시 30일, 2차 적발 시 50일, 그리고 원래 3차 적발 시가 90일이었어요. 네. 3개월이었는데 이게 그냥 감차 조치로 들어갑니다. 번호판 말소. 그렇죠. 말소가 되면 그 번호판이 지입사로 다시 넘어가는지 나라로 반환되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네. 어쨌든 이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차주면 제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데려다가 어쨌든 매출은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넘버 자체의 말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사고 예방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좋겠지만 근데 네.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솔직히 이걸 차주분들한테만 덮어 씌운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약간 좀
불만적인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차주분은 내가 90km로 계속 가고 싶은데 막 닥달합니다. 빨리 언제 오냐고. 그렇죠. 예, 빨리빨리 와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장님들은 어쨌든 그 최대한 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지만 그 와중에 이제 불의로 뭐 약간 스크래치 사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 처리가 되어버렸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 속도를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는데 화주나 원청사에서 빨리 오라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잘못을 모두 다 차주한테 덮어 씌운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화물차 법을 만들거나 행정 규칙을 만들 때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명확하게 이제 잘못이 없다는 걸 조금 다 같이 인정을 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물 시장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하고 나서 네. 법이나 입법이나 혹은 이제 행정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그래서 있습니다.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는 것이고 어쨌든 이 콜을 하는 분들도 보면 네. 최근 이제 그렇게 눈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배차가 급하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올라가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날 돌아오면서 카톡방을 봤었지만 네. 20만 원이었던 게 3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실제로 5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20, 22, 24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이때쯤 됐다 하고 딱 잡으면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 옆을 지나가던 차들처럼 막 달린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시간 약속을 또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안전 그리고 지입은 길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또 실효성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원래 있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불법 해제를 신고한 이 시민들에게 포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해제해놓고 뭐 내 친구가 신고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근데 이게 시민분들이 알까요? 몰라요. 그렇죠. 이미 장담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네.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 110, 예, 제한 속도가 120까지는 없죠 요즘에 110이죠. 해서 가기 때문에 화물차가 그렇게 빠르다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뭐 이 속도 측정기를 갖다 댈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럼 이게 누가 신고를 할까요? 여러분들의 동료입니다. 아는 사람들이 좀 저 뒤에 있는 차주가 이제 나를 추월해가? 감히 제가? 라고 하고 또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 지금 당장 나가갖고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화물차 속도 제한 장치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네.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거 뭐예요? 내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치. 예. 어쨌든 뭐 동료를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뒤통수는 조심해야죠. 예. 속도 제한 장치를 꼭 푸시면 안 되고 네. 안전운전. 속도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위수탁 금전거래 항목 명확화예요. 네. 어떤 얘기죠 이게? 보통 이제 그 집 회사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차주분께서 네. 현물 출자를 통해 갖고 위수탁 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 위수탁 계약서라는 뜻 자체가 내가 이 번호판을 법인 번호판을 임시로 빌려서 달고 다닐게라고 네네. 하는 그 계약서를 명확하게 적어 놓은 게 위수탁 계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통상적으로 이제 뭐 운송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 해당하는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그 큰 틀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금전거래 항목 명확화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여기다가 이제 더 부당한 금액을 요구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넘버비가 500이다라고 네. 하면은 네. 뭐 시세가 100에서 150인데 넘버비가 500입니다. 그러면 500을 다 기재를 하게끔 네. 만들어 놓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약간 두 가지의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예비차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왜 금액이 또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이라던가 네. 진짜 정말 일은 얼마 안 하는데 돈 많이 버는 노선들 있잖아요. 네. 그런 곳들에서는 왜 프리미엄이 왜 있어? 라는 것이고 기존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나 이제 정리하고 나갈 건데 내가 옛날에 여기 들어왔을 때 1억이나 쓰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만 1억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넘버비에 관한 거에 네. 대해서만 기재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죠. 아마 그거는 현금이나 이런 걸로 받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는 거는 이제 그 지입사, 법인 회사가 네. 될 텐데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뭐 한 10일간의 영업 정지, 2차적으로는 이제 20일간의 영업 정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번호판이 마찬가지로 이제 없어지고 감차 말소. 예. 감차 처분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깨끗해지는 첫 발걸음이에요. 첫 발걸음이죠. 그러니까는 좋은 아마 결과물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기존에 쓰셨던 분들이 또 이제 최근 이제 뭐 1월 1일 전에 그죠. 쓰셨던 분들이 나안 써있네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고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네. 그 이 부분은 꼭 이제 내가 예비 차주다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네. 화물차 관련 휴게 시간 의무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 요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한 3년 가까이 작년이네요. 네. 작년부터 해서 이제 실행이 됐던 건데 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적용이 되었다고 해요. 이 휴게 시간 의무화가 원래는 4시간 운전을 하면 네. 30분 휴식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2시간에 15분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만약 어긴다라고 하면은 1차에 10일, 네. 2차에 20일, 네. 그리고 3차에는 30일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쉬어가면서 하라는 건데 아직까지 조금 의문인 거는 단속 방법이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어요. 사실 법만 나왔어요. 이거를 진짜 뭐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휴게소 혹은 이제 톨게이트마다 직원들을 깔아놓고 이 사람이 진짜 계속해서 달렸는지 이런 것들을 전자기기에 꽂고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도로가 구간 단속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면 되는데 실제 그렇게가 좀 힘들죠. 많이 힘들죠. 사실 이 안을 보고 나서 딱 느낀 게 첫 번째가 탁상 행정의 끝판왕이 아닌가 그렇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물차주 분들께서 이제 운전을 하실 때 나름대로 본인의 이제 뭐 컨디션 조절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 뭐 물론 이제 1시간 운전하시다가 뭐 쉬시는 분들도 있고 2시간 운전하다 쉬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람마다 그 스케줄이라는 게 있고 아까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화주나 원청사의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급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진짜 급하게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좀 더 널널하게 쉬었다 가도 괜찮은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칼같이 2시간 일하고 15분 휴식을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많이 탁상 행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큰 틀을 보자면 어쨌든 간에 운전에 있어서 안전적인 부분,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현재 법들이 웬만해서는 다 안전이에요. 여기서 약간 좀 코멘트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을까요? 안전을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오늘 했던 내용을 총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거죠. 오늘 했던 5가지 주제 중에서 안전,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내용이 거의 태반인 것 같았어요. 네. 위스타 계약서의 금전 거래 항목 명확화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안전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화물차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할 때 지금 현재 운행하고 계신 차주분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갖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만 따지더라도 각국의 휴게소마다 이제 차주분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뭐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료수, 담배 하나 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 이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네.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장의 말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쓸데 있는 법들은 아니다. 난 이제 언젠가는 이제 빛을 볼 건데 그 앞을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법이 이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차근차근 기록해 나가고 뭐 모든 일이든 처음부터 그렇게 다 잘하면은 누가 이걸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차근차근 하는데 근데 이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다 보면은 나중에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한 가지 예시를 들어갖고 예외 사항이나 예외 조항 이런 것들을 좀 달아두기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 영상을 이번 연도에 지속적으로 찍어 나갈 겁니다. 좀 더 바쁘게 아마 업로드가 될 예정이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연재 중인 워킹카를 찾아서도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또 영상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상 운송원 멘토 박경철이었고요. GR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